세종시가 주간은 기초행정, 야간에는 광역행정 업무를 본다는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 문제 해소를 위한 세종형 행정모델 발굴에 나섰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에 딱 좋은 요즘, 이번 주말 가볼 만한 천안 아산 지역 단풍 명소를 소개합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특수가스밸브 세계 2위 기업과 $10,000,000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종시가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 10곳과 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위탁비용 이용권으로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전국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최근 집중 부각되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세종형 행정 모델을 찾고 나서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기 야광, 세종시 공무원들이 낮엔 기초자치단체 민원 업무를 보고 밤엔 광역자치단체의 기획 업무를 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실제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로 기초와 광역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은 유사인구의 기초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층제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산정 모델이 개발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실국, 본부 등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행안위 내지 우리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조직의 자율성을 좀 인정을 해주시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선 북부권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출장소 설치와 민원 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선 시급한 게 출장소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 문제를 좀 검토해라 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읍면동 문제를 조금 더 세종시답게 세종형으로 들여다보자 라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론 인구 70만 명에 이르는 시점에서 구청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최 시장은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도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단풍 명소인 현충사 은행나무길과 독립기념관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곡교천을 감싸고 있는 현충사 은행나무길입니다. 군데군데 노란 옷을 입은 은행잎이 눈에 띕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다 단풍도 덜 들었지만 흘러가는 가을을 추억으로 남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기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왔거든요. 은행나무길. 근데 와보니까 아직 완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너무 길이 예쁘고 또 다음에 또 꼭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규모는 작지만 곡교천 둔치에는 국화도 함께 전시되고 있어 볼거리를 더합니다. 최근에는 영화 포스터에도 등장해 단풍 명소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아산에 곡교천이 있다면 천안에는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4km에 이르는 숲길이 큰 경사 없이 조성돼 있어 남녀노소 모두 단풍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단풍나무 숲길 힐링 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29일 토요일에는 가수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30일까지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대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별, 나무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는 산림청이 발표한 단풍 예측 지도를 참고하면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특수가스밸브 세계 1위 기업인 로타렉스로부터 $10,000,000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태흠 지사와 박경귀 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 룩셈부르크에 있는 로타렉스사 사옥에서 협약을 맺고 본사 생산 라인을 아산탕정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시는 로타렉스사의 이번 투자가 향후 연관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경기도 용인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도시혁신대상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혁신행정공모전 혁신개선 분야에서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에 대한 발표로 역시 대상인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세종시가 정부에 처음 요구한 지 2년여 만인데요. 비수도권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역 급행버스, 일명 M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노선 인허가를 담당합니다. 기존 광역버스나 간선 급행버스에 비해 정류장 수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된 버스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운영돼 왔던 이 M버스가 내년 상반기 중에 세종과 대전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세종, 대전 간 M버스 1개 노선에 대해 신설을 확정한 겁니다. 비수도권에서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 급행버스 노선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노선 신설을 통해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세종, 대전 양 도시 간의 이동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행 노선의 구체적인 윤곽도 나왔습니다. M버스는 두 도시의 기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7.5km 이내 구간에만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세종시 구간에 설치가 확정된 버스 정류장은 모두 6곳입니다. 도담동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출발해 고운동과 종촌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을 거쳐 중간 정차 없이 대전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승객 수요는 물론 기존 BRT 노선과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는 데 방점을 둔 결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대전시 구간에도 종점인 대전시청을 비롯해 모두 6곳의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세종, 대전 간 M버스 운행까지는 사업자 선정과 운임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과정이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영업점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 진입을 금지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 10곳과 협약을 맺고 27일부터 반려동물 위탁 비용 이용권으로 2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반려동물을 등록한 시민이며 이용 시 이용권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결제하면 됩니다. 얼핏 보면 깨끗하게 잘 정비돼 보이는 인도도 누군가에겐 불편투성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천안 시내에서 독립보행 챌린지에 나섰는데요. 손용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권용재 씨가 흰 지팡이를 짚어가며 점자 블록을 따라 걷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끊어져 버린 점자 블록에 당황해합니다. 신호등에 설치된 음향 신호기도 먹통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횡단보도가 몇 개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가 음성 유도기 버튼이 있는데도 이제 작동이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간판이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주의하지 않으면 이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리 부상이 많이 생기니까. 도내 3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천안역에서 천안터미널까지 3.6km 구간에서 독립보행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도 불법 주차된 차량도 시각장애인에겐 위험 요소입니다. 장애인들이 건너기엔 신호등도 너무 짧았습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또 팀원이 복지재단의 미래형 독립보행 지원 사업으로
센서형 보조 장비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애물이 나오거나 하면은 진동으로 내 팔에 진동을 느껴주기 때문에 진동이 온 다음에는 지팡이로서 그 위험물을 다시 한번 찾고. 한편 천안시는 장애인 보행권과 관련된 천안시의 시정 질문에서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와 규정에 맞지 않는 점자 블록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의원인데요. 지역화폐 여민전의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세종의 지역화폐 여민전의 혜택 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함에 그 도입 목적이 있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에서 지역화폐는 우리 국민의 삶과 우리 소상공인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우리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2020년 세종시의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아울러 고질적인 소득의 역의 유출에 대응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여민전의 역내 소비 증가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역내 소비가 1,855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여민전 소비액은 1,642억 원이었습니다. 역내 소비액 증가분은 88.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투입 예산 1억 원당 세종 시민의 역내 소비액은 9억 원이 증가했으며 역의 소비액이 3,800만 원 감소한 분석 결과만 보더라도 여민전 효과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세종의 자족 기능에 있어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민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안타깝게 2023년 정부 예산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지자체 자체 사업만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종시 자체 예산으로 여민전을 발행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우리 여민전의 주요 혜택인 캐시백의 국비 지원 규모는 28억 원이고 시비는 104억 원입니다. 2021년 국비 지원 198억 원에서 무려 170억 원이 감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7일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여민전의 혜택을 올해는 줄이지 않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민전을 유지를 결정하신 것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캐시백 예산 중 약 20%가 국비이고 나머지 80%가 자체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현행 캐시백을 유지하면서 우리 여민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정부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편성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보다 먼저 자체 예산만으로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통큰 결정을 해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최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는 정부 보조에 관계없이 내년 지역화폐 20페이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민전은 우리 세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득의 역의 유출을 줄여주는 세종의 경제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시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으시리라고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폐지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화폐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혜택이 줄었지만 판매 시작 1시간여 만에 동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민에게 사랑받는 것이 지역화폐입니다. 우리 세종의 여민전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혜택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더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축소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방향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세종 시민을 돌보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은 세종시장이며 세종시의회 의원입니다. 또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종시 공무원입니다. 우리 세종시민이 원하고 세종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민전을 지켜주시고 여민전 확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5분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29일 아산에 있는 충남과학교육원에서 제11회 수학탐구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놀이와 상담, 메타버스 등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 학부모 대상 수학 콘서트도 함께 마련됩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원 2주년을 맞이해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가을철 관광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목원은 무료로 운영되며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 문화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수목원 축제마당에는 구상나무를 들고 있는 높이 18m 크기의 울트라 핑크퐁 인형이 전시돼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전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핑크퐁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선착순 10,000명에게 핑크퐁 씨앗 스틱을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세종 컬처로드가 열립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통기타와 인디밴드 등 대중공연뿐만 아니라 마술과 저글링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공연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날짜별 공연 내용이나 시간 등은 시립박물관이나 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천안박물관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세시 페스티벌을 엽니다. 행사는 야외 공연장과 로비, 식당 등 박물관 곳곳에서 탈곡도구 변천사와 다도, 떡 만들기 등 세시 풍속과 관련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전통주 전시와 시음회도 마련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며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아산시 평생학습관이 내년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 내용은 교육 희망 분야와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시간, 개설 희망 강좌 등 18가지 문항이며 평생학습관 누리집 설문조사란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내년도 정규 강좌를 편성할 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달 4일까지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합니다. 센터는 이 기간 동안 경로당 10곳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손동작과 노래 부르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방문 일정은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신예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153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섬김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34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풍유통에서 배송 및 운반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18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화신코리아에서 조명 조립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9-04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고려인삼 제품공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335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